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유산균과 장에 대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꼭 좀 들어주십시오. 메치니코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eath begin in the colon 그랬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되겠죠. 의학의 아버지라 하는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은 또 제2의 뇌다.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미추신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추신경하고 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어떤 기복들을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런 호르몬 물질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고 기능에도 관여하고 호르몬도 생산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생산하고 감정 조절 그다음에 기억력 합성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제2의 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면역이 있어가지고 장이라 하는 거는 우리 인체 면적의 70%를 담당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식문화 자체가 많이 수구화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위암을 초월할 정도로 대장암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이 장이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런 원인은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육류라든가 과식, 과음,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이제 칼로리 높은 이런 제품들 이런 거 햄버거, 치즈, 치자, 햄버거 같은 거죠. 햄버거, 이런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또 한국인 특히 이제 그 과다한 업무나 이런 스트레스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스트레스가 장을 이렇게 굉장히 위축시키고 기능을 장애를 많이 가져오고요. 또 이런 균층의 변화가 또 장 노화를 촉진시키고 일단 만성염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의 적신호를 나타내는 원인들이 식습관, 스트레스, 장노화, 만성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산부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게 유산균이 되겠죠. 특히 임산부들은 영양효모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영양효모 꼭 먹고요. 오메가3, 칼슘, 유산균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똑똑한 애를 키우려면 오메가3 꼭 먹어야 되고요. 기형아 예방하려면 영양효모 꼭 먹어야 되고, 우리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려면 칼슘 꼭 먹어야 되고, 유산균을 통해서 면역도 강화해야 되고, 다 꼭 먹어야 되죠. 자,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갈게요. 자, 인체 면역의 80%, 이분은 80% 담당한다고 그래요. 소장과 대장. 이렇게 인체 면역의 80%를 담당하는 게 바로 면역이고, 유산균으로 암 치료까지도 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자연 치료력을 증강시키는 또 다른 열쇠가 바로 유산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 치료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톡스의 기본이 바로 유산균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장수 오래 살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 적어도 장내 유산균이 장수 마을에 가보니까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더라. 3배 내지 5배 많더라. 장수의 기본이더라. 그 다음에 건강의 첫 출발이 바로 유산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자궁을 통해서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유산균 샤워를 하고 태어나거든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정신건강에도 특히 우울증, 이런 데 굉장히 좀 장의 유산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만 해소에도 유산균이 좋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피부 건강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토피와 유산균의 상관관계를 보는 아주 좋은 인체 적용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토피가 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산균을 꼭 먹여야 됩니다. 임산부 꼭 먹어야 되고요. 관절염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도처에 이렇게 유산균들이 다 있다. 귀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굉장히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숫자도 중요하고 균주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 틀리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맞는 유산균이 있고 또 외국 사람들한테 맞는 유산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은 좋은 거와 나쁜 놈과 이상한 놈, 중간균이 있습니다. 이 장내 이걸 균층의 밸런스라고 그래요. 밸런스 백조개라 그래서 장내 균층의 밸런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좋은 유산균은 많으면은 중간균이 따라오고요.
유해균이 많으면 중화균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주 요놈은 많은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줏대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좋은 균 한 20% 있어야 되고요. 나쁜 균이 한 10% 있어야 되고, 중간균 한 70%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좋은 균이 유해균보다 나쁜 균보다 한 10% 정도 더 많아야 이 중간균이 좋은 균 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균은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중년 이후에는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요. 아기 때보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유해균들이 이렇게 중년 이후가 되면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해균은 감소하고요. 유해균은 늘어나고 꼭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내 균층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병원성 세균에 쉽게 감염이 되고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이런 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균들의 균형을 이뤄야 장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중장년층은 이런 유산균들을 꼭 좋은 균들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 균이 좋은 거인데 요 그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유산균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요즘에는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세분해서 막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표현을 해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이제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자,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산균이 먹여야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자, 유산균과 유산균을 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렇게 유산균 따로 팔고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팔아요. 이런 데가 있어요. 아주 얍삽하게 파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파는 거를 신바이오틱스라 그래요. 그래서 3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막 해요. 그래서 요거는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를 동시에 이렇게 담아서 파는 게 신바이오틱스. 참 마케트 하는 아들이 용어들도 참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3세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신바이오틱스에다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저 우리 김치 속에 유산균 있죠. 자, 이거를 김치찌개 해보세요. 그럼 유산균을 죽어버리죠. 자, 그럼 된장에 청국장에 유산균이 있습니다. 청국장 끓입니다. 그럼 간에 있는 유산균을 죽어버리죠. 근데 그 죽었는 균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사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또 그렇게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네요. 그 대표적으로 하는 작용이 장벽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성벽처럼 단단하게 만리장성을 세우게 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신바이오틱스를 포함했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포함하면은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유산균이 그야말로 좋은 유산균이 되겠죠. 풀무원 유산균은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산균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의 질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치커리부터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아카시아 식이섬유, 귀리, 프락톨리다. 이 프리바이오틱스 5종류를 아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놨고요. 많이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치 유산균부터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CFU 100억 표장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유산균 한 포에다가 한 300억 정도 넣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죽는 것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균들을 식약청에서 보정했다는 얘기예요. 유산균이 끝나도 100억 마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보장했는 게 바로 저희도 유산균이 되겠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한국인의 그 장 속에 있는 유산균과 김치 유산균, 이게 PM08이죠. 플라토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들을 한국인들은 유당분해증이라고 있습니다.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유당분해증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유산균은 어디서 했느냐? 우리 유산균은 어디서 했느냐? 이 균들을 콩에서 발효했습니다. 콩 단백질에서 발효를 했고요. 우유에서 발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당분해증이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100억 CFU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 100억 CFU는 2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장까지 옥수수 단백질 가지고 코팅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들이
4세대 유산균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특허 이런 건 다 뺄게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어디 갔노? 유당분해증까지 안심하고 뭐 될 수 있다 이런 거 요거죠. 요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자, 이만 좋은 그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드시면은 참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하실 거고. 저는 과거에 풀먼에 처음에 나왔던 한 달에 6만원, 3개월 18만원 하던 거는 그 유산균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은 배도 싹 아프고 설사다고 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바뀌고 나서 지금 뭐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28만원 같은 3개월 28만원인데 이 유산균은 전혀 뭐 저한테 배 아픈 거 이런 거 없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매일 먹는 거지 이거를 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월에 제 강의를 듣고 대표님 강의 잘 들었어요. 저 유산균 한 세트 할래요. 그러면 한 달분 드릴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